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고1 모의고사 9월 달에 쳤던 거 31번부터 33번까지 해설하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가 지문은 향수라는 지문이고요. 나 지문은 마음의 태양이라는 지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는 편인데요. 3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와 나가 둘 다 필요한 지문이죠. 공통점 찾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 기역부터 마지막 미음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나시에 분포되어 있어서 이것도 가나시 모두 필요한 지문이고요. 33번 같은 경우에도 가와 나가 모두 필요한 문제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가나시 먼저 읽고 나서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빨간색 필기와 파란색 필기 이것만 볼 건데 파란색은 내용상 특징에 가깝고요. 빨간색은 표현상 특징에 가깝다라는 거 봐주시고 여기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건 연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시부터요. 가시는 갈래는 자유시, 현대시, 서정시, 정서를 주로 노래하고 있고요. 성격이 서정적이고 애찬적이고 뭘 예찬하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감각적이고 향토적입니다. 보통 감각적이라고 하면 심상 표현이 좀 많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잃어버린 순수한 삶의 회귀, 욕망이 되겠죠. 여기서 나라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 여기서 바다는요, 단순한 자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삶의 근원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놨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여기서 우리 평소에 하늘이 노랗다, 호박꽃이 노랗다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보는데 이 시적 허용을 통해서 호박꽃의 색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요건 색채어입니다.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자, 바다는 소리쳐 부를 수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얘는 원래 누구를 못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자, 이런 이제 그 바다의 부름과 이런 시적 분위기를 지금 내가 젖는다 반복함으로써 고조하고 있죠. 자, 여기 지금 보면요. 그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라고 하면서 공감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는데 청각이죠, 소리는. 근데 젖을 수가 있나요? 그쵸? 그래서 소리에 젖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청각의 촉각화 되겠습니다. 19 반복 있고요.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자, 여기 위에는 이제 바닷길 풍경과 바다의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대요. 찬 거지. 그러면 물방울이 찬데 그게 생활 같다라는 거니까 생활이 어떻다는 거야? 차갑다는 거겠죠.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겠죠. 처럼이라는 직유 표현 사용하고 있고요.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라고 하죠.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네요. 직유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처럼 차다,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직유법의 반복과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게 3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화자가 이상향으로 꼽는 곳이고요. 가고자 하는 곳인데 그 이유가 안식 때문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열거함으로써 고향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묘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립다라면서 직접적으로 자기 정서를 표출합니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직유법이고요. 파도처럼 달려드니까 동적 이미지.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이라는 게 또는 고향이라는 게 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죠. 유년 시절의 기억과 평화로운 안식처가 바로 고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화자의 소망인데 바다에게서 어떤 위로나 안식을 얻고 싶은 것 같죠. 안기어 날개 같이 직유 표현이고요. 보드라운 촉각적 이미지. 물결을 쓰고 마음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이 바다에게서 위로받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연은 고향에 대한 해상이고요. 오연은 바다에 대한 회귀, 안식의 갈망이 되겠죠.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여기서 색채어 사용했고요. 이 향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펄퓸, 그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고향 한자에 그리울 숫자.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은색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추상의 구체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고향 회귀를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려는 의지고요.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 자, 모래벌에 주저앉아 천막을 깁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도치법 사용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필기를 못한 친구들은요. 한 번씩 멈추고 필기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나시는요. 갈래 자유시, 현대시, 서정시고요. 이상적, 관념적, 교훈적입니다. 현실적 고난을 이겨내고 맑고 높은 넋을 가진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죠. 현실적 고난을 이겨내고 맑고 높은 넋을 가진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서 의지적 태도라는 점에서 위 시의 그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쵸? 꽃 사이로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해바라기의 지향 대상이 바로 이 햇살이에요. 이 해바라기를 들어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직유법 사용했고요. 해바라기가 이상세계를 향한 지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이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가 되겠죠.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자, 여기 명령형 어미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맑은 넋을 살게 하라. 자,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를 받들어서 그 속에서 맑은 넋을 살게 하라라고 하고 있으니 어떤 정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련,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이 가시밭길을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의 꽃은 웃을 수 있어 없으니까 의인화죠. 한 송이의 꽃은 여기서 꽃은 고난을 이겨내고 맞이한 현실이 되겠고 결실이 되겠고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이 고난을 이겨내고 맞이한 결실은 결국 고난을 이겨내야 가치 있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세상을 우러른대요.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이상세계의 지향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다,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죠. 괴로움의 짐짓 웃을 양이면, 자, 웃는데요. 고통을 이겨내는 의지가 되겠죠. 그럼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슬픔이 아름다울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역설법입니다. 이상세계 도달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고통은 값진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의 나라의 원강은 떠오르노라. 그래서 고통을 이겨낸 후에 얻게 되는 그 결실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간다는 얘기예요. 푸른 하늘로 여기서 푸른 하늘 반복함으로써 이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지향의 의미를 고조하고 있는 거죠. 노고지리의 지향의 대상이 푸른 하늘이에요. 노고지리가 아까의 그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고요. 변형된 수미상관 보이는 겁니다. 항시 날아오르는 상승 이미지, 노고지리 같이 이상세계를 향한 지향의 이미지를 가졌어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이게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아름다운 이상세계 속에서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시도 소망적 시고요. 결국은 자신이 지향하는 하늘이라는 어떤 이상세계에서 좀 맑고 높은 넋을 가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기 혹시 덜 하셨으면요. 세워놓고 필기 한번 해주시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풀어봤을 거라고 믿고 하는 건데 혹시 안 풀어본 친구들은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플레이를 누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여기 있죠?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분위기의 고조. 그쵸? 그리고 푸른 하늘로 분위기의 고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고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볼게. 기억은 일상의 삶에서 받는 느낌을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화자의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나타내고 있다. 쓰다! 현실의 고통.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상황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파도처럼 달려든다. 동적 이미지라고 했죠?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물결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 이건 아닌 게 위로받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했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기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힌트를 찾아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의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 햇살을 향하는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리을 부분.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향하는 대상의 모습. 요게 해바라기가 되겠죠.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 맞는 말 되겠습니다. 미음. 하늘로 나아가는 대상의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고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대요. 시에는. 그래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라든지 삶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라든지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는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만 고르자면 4번이 맞아요. 지금 보면 고통을 이겨낸 후에 얻게 될 결실, 마음의 나라의 원강이라고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은 숭고한 태도를 살고자 했다는데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눈물의 이슬을 먹고 꽃이 피는 거니까요. 눈물의 이슬을 먹고 나서 가시밭길을 넘는 것도 같이 행해지는 거죠. 눈물의 이슬을 먹는 것과 가시밭길을 넘는 게 같이 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웃으며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선후관계가 잘못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제 뒤쪽 문제로 갈수록 좀 헷갈리긴 했을 텐데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서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